와, 여러분 퓨처셀프 인생 특강 벌써 20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퓨처셀프는 책 자체가 얇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세요. 읽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내용은 진짜로 임팩트가 삶을 즉각적으로 바꿔버릴 수 있도록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는 상단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책을 읽는데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책도 사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시간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하게 투자하는 거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다 그랬죠? 책이 얇고 읽기가 쉬워요. 그러면 저 혼자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 리뷰에서 우리나라 서평 댓글에서 이미 읽은 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읽기가 너무 쉽다. 술술 읽힌다. 술술 안 읽히는 분들은 뭐예요? 아까 말한 세 번째 조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줄 긋느라고 술술 안 읽힌다. 막 소름 돋아요, 여러분 진짜. 이 책을 읽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얻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낮은 확률로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잃은 게 뭐냐면은 몇 시간가 만약에 서점에서 읽었으면 그냥 몇 시간만 읽는 거고 그 다음에 책을 사서 읽으셨으면은 또 헌책방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 돈을 조금 잃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가져야 될 리스크의 전부인데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단은 인생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안티프레질한 구조예요. 하단은 막혔고 상단은 열린 거. 부자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이거 어떻게든 500만 명 읽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강의도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제가 말로만 어마어마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강연이 여러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 입장에서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강연도 좋다 그러고 막 지난 강연도 지지난 강연도 미쳤다 그러고 지지난 강연도 막 어마무시하다 그러고 그럼 이번에 또 어마무시하다 그러네? 맞아요. 또 어마무시해요. 왜? 제가 여기에 진짜 미쳐 있다 보니까 진짜 몰입이라는 게 정말로 근래 이렇게 강도 높은 몰입을 해봤나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게 다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어마무시한 정말로 증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냥 혼자 여러분 이 책 좋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나온 내용이 실현된 게 증거 자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무려 9년짜리 증거 자료 그 다음에 20년짜리 증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고 작가님한테 이 증거 자료 찾은 거 바로 보여주면서 형 미쳤지? 크크크크 미쳤네 바로 그래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퓨처셀프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저는 진짜 500만 명이 퓨처셀프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읽는다. 그럼 어떤 모멘텀이 형성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저는 5번 읽었어요. 이제는 21강 찍죠? 21강에는 제가 이제 6번 읽었다고 바꿀 거예요. 왜냐면 한 챕터 다시 읽어서 6번 채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어떻게 읽기로 했죠? 제가 이따가 예시도 보여드릴 건데 야 이게 진짜 퓨처셀프지? 와 퓨처셀프 만났네. 퓨처셀프 하세요. 이거를 고유명사처럼 쓰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해 보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제가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제 베프가 치과를 해요. 치과. 그래서 책을 이걸 설명해 주면서 퓨처셀프를 설명해 주는데 바로 와 이 말이 나와요. 그 친구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닌데 야 이거 꼭 읽어볼게. 이거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저처럼 퓨처셀프를 정말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각도에서 완전히 체화하신 다음에 이거를 설명하실 수가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더 퓨처셀프스럽게 사시게 되고 정말로 퓨처셀프가 여러분 심장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원동력이 퓨처셀프가 될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증거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있죠?
2014년 9월 5일이에요. 9년 전이죠? 이거 제가 페북에 쓴 거예요. 이때 퓨처셀프 막 두통이 오네요. 여러분 막 흥분해갖고. 여러분 이거 퓨처셀프 이때 나왔어요? 이때는 심지어 벤자민 하디 박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아무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충분히 크고 충분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여기서 제가 해석해드리면 충분히라고 한 거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공학에서 여러분 충분히 크다라고 하면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한하다는 거는 저는 기회도 무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충분히 많은 사람도 뭐다? 다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하고자 한다면, 정말로 이루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불가능이란 존재할 수 없다. 삶은 믿음의 문제이다. 삶은 믿음의 문제예요. 혹자는 그런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다. 저도 동의하는 거예요. 그저 그런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간절한, 그리고 아주 생생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럼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상상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직접 똑같은 얘기했죠. 지식보다 중요한 거는 상상력이다. 똑같은 얘기했죠. 그렇죠? 상상력이 충분하지 않은 이상 직간접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생생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시크릿이 부족한 거예요.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맞다니까요. 그래서 시크릿을 좋아하는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인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원한 다음에 레이저 포커싱을 한 거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실천이 따라갔던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막 100억 부자 되고 싶어요. 나는 생생한데 그럼 어떤 행동이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동이 안 따라가고 있으면은 아주 생생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부지런함이 따라야 된다. 실천 없으면은, 집중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신락 같은 가능성을 찾게 되고, 그때부터 아주 강렬히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된다. 지구의 크기야 60억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큰 값이다. 절대 잊지 마라. 이거는 자꾸 제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모자 벗을게. 지금 두통이 왔어요. 두통이. 지금 막 터질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게 페이스북이 막 내리고 막 이게 찾는 게 생각보다 그지 같거든요. 이거 몇 시간 동안 해서 이거 찾아온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글씨 좀 귀엽게 썼죠. 되게 열심히 쓴 거. 제 인생 글씨입니다. 뭐라고 써있어요? 2003년 9월 9일. 20년 전이죠. 20년 전이에요. 휴가 복귀. 제가 2002년 5월 군번이니까 상병 5호봉 정도 됐겠네요. 노트 한 권을 사왔다. 나중에 꼭 나도 책을 낼 것이다. 내 생각을 적은 산문집을 하나 낼 것이다. 이거를 제가 제 퓨처 셀프한테 쓴 거죠, 사실 말하면은. 근데 뭐 그때 뭐 시점을 쓴 건 아니지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11년 후에 제가 끄덕끄덕이라는 책을 자가 출판을 합니다. 11년 만에 제 꿈을 이룬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럼 이 책으로 돈을 벌었을까? 돈만 날렸었죠. 왜냐면은 출판 비용이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그쵸? 왜냐면 거의 안 사니까. 지인 빼고는 아무도 안 사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이 절판이 돼. 다 팔려요. 왜? 제가 조금 인지도가 높아지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거를 직접 판매를 해서, 그때 어디 큰 지진이 났었거든요. 큰 지진이 나서 제가 거기다 기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 기부를 합니다. 이걸 10,000원에 팔아갖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끄덕끄덕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진짜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저는 공돌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척척 박사, 신바람 신박사가 아니라 공학 박사예요. 저는 옛날에 백플레임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디스플레이 개발실에서. 그쵸? 그래픽 디라커브도 재고 막 그런 것도 하던 거예요. 힐리움4에다 넣어서 온도도 떨어뜨리고 그런 거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선형은 뭐예요? 그냥 1 더하기 1이에요.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선형이고, 비선형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뭐예요? 간장에다가 게에다가 간장을 바르면 뭐예요? 그건 그냥 간장 묻은 게예요. 근데 비선형은 뭐예요?
간장이랑 게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넣고 숙성시켜요. 시간을 넣고 숙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간장 묻은 게예요? 아니죠. 텍스처도 바뀌고 맛도 바뀌죠. 그거는 이제 밥도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를 원하는가? 간장 묻은 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밥도둑이 될 것인가? 이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비선형적 변화의 마법을 경험하길 바란다.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 최고 수준의 통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좀 이런 비선형적 맛을 보려면은 여러분 저는 여기 노트 쓴 다음에 첫 책 쓰는데 11년 걸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졸업 선물을 내서 졸업 선물 한 3만 권 팔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기까지 제가 페북에 블로그처럼 쓴 글이 여러분 한 500개에서 1000개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글을 많이 써요. 그게 다음 우리 퓨처셀프 주제거든요. 어마어마한 글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책은 완벽한 공부법은 고 작가님이랑 콜라보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뼈아대 쓰고 인생은 실전이다 쓰고. 그러니까 한 10몇 년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로크미디어에서 큐레이션을 하더니 큐블리케이션을 하더니 지분 교환을 하고 로크미디어의 단행본을 맡아서 하다가 그걸 400억에 매각하고 지금은 상상스퀘어라는 출판사의 고 작가님과 공동 창업을 해서 대주주죠. 와, 이 글씨도 못 쓰는 애가 20년 만에 출판을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출판사 대주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책을 판 게 아니라 책을 다 합쳐서 200만 권을 지금까지 넘게 팔아봤어요. 와, 그쵸? 여러분 순간 제가 감회에 잠겼어요. 지금 좀 얼굴이 폭발할 것 같아요. 너무 흥분해갖고. 여러분 이런데 제가 이거에 안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된다니까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년 단위 계획을 저 지금 퓨처셀프를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최소 1년 단위. 여기도 뭐예요? 우선순위 3개 적어서 1년 동안 미친 듯이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쵸? 최소 1년 단위 한 다음에 5년 정도 잡아야 돼요. 못해도 3년. 외국에서 이직을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뭐냐면은 1년 이직 준비,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년 적응, 1년 퍼포먼스, 그 다음에 다시 뭐 이직 준비해갖고 3년 단위로 해야 뭔가 임계점 하나를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멈 3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사학위를 받는데도 4년 아니라 압축해서 하면 3년, 2년이면 충분하죠. 그래도 뭔가 학위를 받는 데는 3년. 박사도 압축해서 하면은 한 3년이면 할 수 있거든요. 3년. 그러니까 미니멈 3년은 보셔야 돼요. 어떻게? 미친 듯이 몰입하고 여기서 뭐라고 해요? 레이저 포커싱.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집중해야 되냐. 이따 뒤에 이 퓨처셀프 내용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이 표는 진짜 제가 기가 막히게 잘 그린 건데 벤자민 하디 박사 이거 표 책에도 안 넣었잖아요. 그쵸? 우리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한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퓨처셀프에 투자하는 행동인가? 아니면은 빚 땡겨 쓰는 행동인가? 그래서 5년 뒤에 가보니까 빈털터리가 돼 있을 건가? 아니면은 이자 받을 건가? 제가 근데 이걸 또 두근두근에 쓴 거예요. 뭐요? 과거에 집착하면은 전성기는 끝난 거예요. 미래에 집중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실패한 거, 나는 안 돼.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 과거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힘들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힘들어요. 근데 나는 해낼 거야. 퓨처셀프가 들어온 사람이죠.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준비가 된 거죠. 와, 진짜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의학의 대가들이라고 다음에 상상스키에서 나오는 책인데 그 책도 진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게 퓨처셀프의 약간 심화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응용 사례 버전. 의학편인데 만약에 이 의학의 퓨처셀프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혜택을 다 누렸을까? 놀라워요. 그거는 제가 읽어드리면서 퓨처셀프죠? 퓨처셀프죠? 이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읽으면 이제 퓨처셀프죠? 퓨처셀프죠? 이러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솔직히 특강 갖고는 조금 부족해요.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책을 얼추 따져보니까 많이 소개해봤자 35% 정도 소개했겠더라고요.
일단 이 책은 사실 제가 이제 서평을 다 보고 있거든요. 이 책은 프롤로그가 압권이에요. 고약가님도 다시 읽고 있거든요. 야, 이 사람 진짜 프롤로그를 잘 썼네, 선언적으로. 근데 저는 프롤로그를 거의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거를 계속 써놨고 제가 퓨처셀프로 살았는데, 저는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저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는 멱살을 잡고라도 제발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왜? 안티프레질하다니까요. 이게 악플이 지금 딱 하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팔린 숫자에 비해서 악플이 없어서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은 분들이 읽어야 돼요. 왜냐면 보통 이 정도 팔리면은 악플이 훨씬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유튜브 보고 샀는데 도움이 안 되네. 아, 그분한테 미안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다른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실 수 있게 더 열심히 찍기로 결심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이거 찍고 사실 에필로그 찍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총 영강 프롤로그부터 있으니까 23개를 찍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악플 보고 이분한테 이게 정말 다다할 수 있게, 이 퓨처셀프라는 이 개념과 철학이 가슴속으로 침투할 수 있게 30강까지 진짜 이악 물고 찍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30강까지 찍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왜냐면은 꼭 아셔야 돼, 이 개념은. 보세요. 너무 힘든 시기에 80세가 된 저를 상상하며 지금 상황을 바라보다가 한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뭐예요? 퓨처셀프예요. 그러다 현재 나이의 상황을 바라보니 어쩌면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이 퓨처셀프인데 그땐 몰랐네요. 그러니까 퓨처셀프는 여러분 새로운 게 아닌데 은근히 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분 퓨처셀프를 말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진짜 고민해봤거든요. 없어요. 그냥 퓨처셀프라는 외래어를 우리 그냥 고유 명사로 차용할 수밖에 없어요. 동사로, 명사로. 민성님이 안녕하세요. 힘든 일을 계기로 직장을 휴직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평생 처음 몇 달 동안 독서에 빠져있는 직장인입니다. 근데 쉬어갈 때 독서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자양분이 됩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퓨처셀프 안 읽으셨더라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반신반의, 또 이빨 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눈초리로 책을 구매하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계발서나 철학책은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평생 옆에 두고 살아야 할 인생책을 만났네요. 신영준님의 인사이트에 너무 공감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분은 저를 또 신영준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를 좋아하는 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신반의로 바라봤는데 오이씨, 인생책이네? 진짜라니까요. 근데 제가 요건 하나 고쳐드릴게요. 책은 계속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맥락이 다르고 에너지를 새롭게 주고 세부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보신 다음에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철학책. 이걸 뭐 자기계발서. 인생 철학책이에요. 철학적 개념이에요. 철학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너무 좋았어요. 이건 인스타에서 갖고 왔는데, 오, 깔끔한 책, 가독성 좋다. 아무리 좋은 걸 배워도 적용이 제일 중요해. 적용 워크시트 살피며 다이어리에 적어보기까지는 완료. 이건 전 몰랐는데 최근 이효리가 발성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50대에도 너무 짱짱한 엄정한 김한선을 보고 자신의 50대를 생각하며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게 바로 퓨처셀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행동이리라. 그래서 이효리가 그래서 이효리구나 싶구나. 소름 돋죠? 퓨처셀프예요. 이제 이걸 이게 퓨처셀프 봤구나. 퓨처셀프 이해했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우린 여러분 지금 거대한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 만 명이. 그래서 여러분 의견도 더 많이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사례도 더 많이 적어주세요. 지금이 너무 고통스러워 미래의 자신을 보며 버티고 이겨내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캡처한 거예요. 저는 퓨처셀프 하기 위해 김재호 선생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내 미래의 퓨처셀프가 되기 위해 현실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는 김재호 선생님 영어 공부하시러 가신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오늘은 여러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이건 주도권 얘기거든요.
여기 데릭 시버스 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볼 때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이 내용 되게 좋거든요. 안에 내용 되게 좋은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일정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와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이렇게 바뀌면 대한민국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또 10년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 대한민국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는 고령화 사회 솔루션 제시할 거. 왜? 우리가 저출산 1등 맞아요. 그럼 딴 나라는 고령화 안 될 것 같아요? 속도만 느리지 오히려 속도가 좀 덜 느리니까 안주하고 있을 거예요. 출산율 2점, 학계 출산율이 2.1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돼요. 근데 2.1 되는 선진국이 없어서 다 고령화는 돼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빨리 아싸리 고령화 시대에 가장 맞는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려면 돈 엄청 많이 필요할 거거든요. 많이 벌 거예요. 10년? 20년 보고 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저는 그 순간이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내용 좋다. 진짜 이거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오로다의 특강도 이거 주도권 얘기는 영상이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오로다 이제 우리 오로다 모레 그거 플랜도시 다이어리가 이제 2024년형이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10월 초에요. 추석 끝나고 아마 나올 건데 제가 거기 특강에 이제 주도권 얘기를 했어요. 그건 그때 보시면 되시고.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저보다 더 잘 설명한 독서 토론 참여자를 찾았어요. 킴 JH1207님인데 서평을 써주셨는데 그렇다. 난 다이어리를 쓰고 있지만 매번 그날 스케줄 길어야 한 달 이내의 스케줄을 기록하고 체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5년 후, 10년 후 계획을 보고 달리는 게 있었다 치더라도 전혀 구체적인 것이 아니었다. 목표와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 날마다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사람, 목표와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 못하셨다는 것 같아요. 날마다 입에 풀칠하기 바쁘게 사는 사람은 평생 입에 풀칠하게 바쁘다는 것인가? 미래의 나를 자세하게 생생하고 그리도록 노력해보자.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자의 말이다. 이게 뭐예요? 다이어리를 쓰더라도 이거 진짜 요번에 2024년 저는 PDS 다이어리가 이 퓨처 셀프가 때문에 정말 2배 강력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써요. 매일 바쁘게 써요. 그쵸? 데일리 리포트 베이스니까 써요. 근데 여태까지 그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이걸 이제 5년 뒤에 나랑 연결시키는 거예요. 5년 뒤에,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래도 5년 뒤에 나를 상기하면서 이제 데일리 리포트를 쓰는 거랑 5년 뒤에 내가 아예 없고 당장 중요한 문제만 집중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무 잘 써주셨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입에 풀칠하기 바쁘다고 독서 안 하고 운동 안 해요? 그러면은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계속 퓨처 셀프에 투자를 해놔야 이 퓨처 셀프가 진짜 현재에 나가 되면은 퓨처 셀프에 투자한다는 거 뭐예요? 퓨처 셀프를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투자한 게 내가 진짜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투자된 입에 풀칠하면 어때요? 이렇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퓨처 셀프에 뭐 보내는 게 없어요. 이자 받을 게 없어요. 심지어 풀칠하면서 나쁜 행동들도 해요. 안 좋은 습관들. 잠 제대로 못 자고 운동 안 하고 그럼 빚 땡겨 쓰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풀칠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말 써주셨어요. 이거 진짜 독서 토론이에요. 거대한 독서 토론. 그 다음에 여러분 PDS 다이어리는 데일리 리포트 베이스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이 퓨처 셀프랑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왜? 일단은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관리가 돼요. 여러분이 측정할 수 없는 거는 관리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피터 드러크 그 명언도 인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번에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올해 지금부터도 좋고요. 이제 내년 목표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든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래서 다이어리를 올해 쓰신 분들, 작년에 쓰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자원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전 특강에도 말씀드렸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거를 반성을 하면 어때요? 동력이 돼요. 퓨처 셀프로 여러분이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고요. 근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특히 PDS는 데일리 리포트니까 생각보다 자세한 데이터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가 컨트롤이 안 됐던 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망쳤던 날, 그런 날을 또 면밀하게 한번 봐보세요. 내가 거절할 게 없었나? 특히 젊은 분들, 아니 뭐 안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마시면 숙취가 있으면 다음날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로 할 수 있죠. 내가 이 술자리를 노를 할 수가 없었나? 근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이야. 그럼 내가 술을 노를 할 수가 없었나? 아니 마지막 단계죠. 내가 술을 한 잔만 먹는 걸 할 수 없었나? 다음날 숙취 없으면 너무 쾌적하잖아요. 그쵸?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열심히 살죠? 다 돼요.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다이어리 하루 쓰는데 막 닦고 거 아니면 그냥 기록만 남기는 거면은 10분이면 써요. 근데 그 10분이 없어서 우리가 다이어리를 못 쓸 때가 많거든요. 그건 뭐예요? 내 삶이 통제 밖으로 완전히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오로더 데이 때 강연 때 되게 열심히 설파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제 10월 초에 나와요. 정말로. 그 다음에 단톡방도 꼭 같이 해보세요. 거기에 저희가 돈을 엄청나게 써요. 왜냐면 리소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직원분들 다 그 관리회로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에 개발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얻은 데이터도 많아요. 그래서 단톡방도 꼭 같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단톡방 하고 계셔야 오로더데이 참여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오로더데이 참여하면은 솔직히 그냥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랑 영감이랑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실제로 PDS 다이어리로 삶이 바뀐 분들이 발표하는데 분위기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던 간에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현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에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도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은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거는요. 사실 왜 포기를 못하냐? 그게 뭐라 그럴까? 사실 전념과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전념할 게 있어야 사실 나쁜 습관이 포기가 되는 거거든요. 목표가 없는데 여러분 나쁜 습관이 포기가 될 것 같아요? 뭐가 거기 채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그 다음에 이 나쁜 습관을 끊어낼 용기가 있어야 또 이게 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런 문제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할 수 있는 용기 이걸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흥분해서 말해서 뒷골이 땡겨. 자, 여기다가 요거 앞으로 옮겨야 됩니다. 제가 잘못 써놨네요. 수동적 노령은 고생이다. 능동적 노령은 훈련이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은 주도적으로 임해야 된다. 그래야 일이 끝나고 실력이 남는다. 이거는 안 봐도 뻔하거든요. 우리가 먹고 사니즘 때문에 일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쵸? 그냥 죽기 싫어서 이러고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 판교역에서 제일 큰 횡단보도를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저쪽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은 그게 신호가 항상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들을 항상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오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판교가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금요일과 월요일 출근의 에너지는 몸으로 느껴질 정도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옷도 확실히 화사해요. 끝나고 이제 어디 갈 거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밝게 와요. 이렇게 밝게. 근데 월요일은 진짜 전혀 밝지 않아요. 우중충해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가는 거죠.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전체로 봤을 때는 분위기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걸 왜 적어 놓은 거냐? 예를 들면 알바를 뭐 평생으로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알바를 내 인생 평생 목표로 하진 않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알바는 그냥 어떻게 다 막 개꿀이나 찾고 싶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완전 개땡 본데 막 이런 거나 찾고 싶고
근데 똑같이 예를 들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바는 편의점 알바라는 게 있고 아니면 뭐 식당 알바가 있죠. 식당. 그래 식당이 더 많겠네요. 식당 알바 할게요. 식당 알바. 뭐 서빙도 있고 뭐 고기도 구워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누구는 식당을 알바를 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서빙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이니까 즐겁고 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러면서 힘들대도 그냥 어떻게든 자기한테 좀 즐거운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내가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으니까 내 퓨처 셀프한테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해요. 근데 그걸 예를 들어 내가 뭔가 안 맞아서 10년을 해요. 식당 알바에 10년을 했어요. 근데 돈도 조금 모였어요. 이러면 식당을 차릴 수가 있어요. 식당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지 못해서 한 알바는 식당 못 차려요. 차릴 마음도 안 먹고요. 이게 여러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생각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완벽한 공부 나왔을 때부터 100번도 넘게 말한 건데 퓨처 셀프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kimjh1207님께서 써주신 것처럼 요번에 PDS 쓰실 때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팅하고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덜 중요한 목표에 노를 확실하게 하고 있나 이걸 여러분이 한번 좀 제대로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도 두근두근 써놨는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우리가 생존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다 밥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밥을 다 빨리 먹어도 5분은 걸리잖아요. 뭐 3분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먹을 시간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하루 세 끼 챙겨 먹듯이 하루 3번 다짐한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퓨처 셀프를 자꾸 다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이런 개념이 이 정도 수준의 개념을 또 발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개념은 발견할 수 있어도 이런 용어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왜냐면 폴리메스라는 거의 개념은 제가 반 이상 퍼뜨린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는요. 되게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근데 퓨처 셀프라는 건 사실 제가 막 지금 다른 분들이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저희 책이 나가는 정량적 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로 퓨처 셀프의 어떤 태도와 정신이 살아있는 나라. 그럼 미래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놓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럼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우리가 힘든 시절이 없었을까요? 훨씬 힘든 적이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떻게든 살아남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퓨처 셀프가 누구예요? 독립투사들. 최악의 상황에서 미래를 본 거죠. 자기가 헌신한 거죠. 퓨처 셀프로 생을 마감하신 거죠. 저는 마음이 울컥해요. 그거보다 힘들고 그거보다 더 퓨처 셀프로 살아간 분들이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퓨처 셀프가 되셔서 이기적으로 발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셔서 주변을 두루두루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20강이고 다음 강의가 21강이에요. 마지막이죠. 그 다음에 제가 22강은요. 여러분 이제 에필로그를 찍을 거예요. 그 다음에 23강은 여러분 아마 제가 퓨처 셀프를 포함해서 퓨처 셀프 읽고 난 다음에 읽으면은 좋은 책 5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아니고 그냥 신박사 TV로도 찍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거는 그래서 아닐 수도 있고 아무튼 22강이 에필로그죠. 23강은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지금 벌써 세팅 다 해놨거든요. 비욘드 퓨처 셀프 우리가 찍을 거예요. 진짜 이건 제가 좀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슈퍼 셀프라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예요? 대단한 나죠. 그 다음에 슈퍼맨이 초능력이니까 초능력의 나예요.
슈퍼셀프가 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정말로 현실적인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23강이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댓글 보면서 책 다시 한번 보면서 뭐 좀 놓친 내용이나 아니면은 좀 퓨처 셀프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으면 좀 더 좋은 얘기들, 아니면 다른 제 옛날 자료들 갖고 오면서 짧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여러분들을 되게 강력하게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어떤 증거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퓨처 셀프가 DNA에 진짜 후성 유전학처럼 이 DNA 좀 DNA 성능 바꾸는 수준으로 저는 퓨처 셀프를 말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와 진짜 흥분해서 찍었거든요. 뒷골이 땡겨요. 막 좀 릴렉스하고 찍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21강은 좀 조용히 찍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차분하게 강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아무튼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특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